네, 다음 세 번째 정의로 좌표 조각 사상이라는 개념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자꾸만 정의만 나오고 좀 명확하지 않은 정의만 자꾸 나오고 그런데 그런 공면은 언제 정의하느냐라고 되게 기다려지실 텐데 지금 정의가 이렇게 몇 개가 쭉 나와야지 조금 이따 공면의 정의를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일단은 그냥 너무 엄밀하게 이게 뭘까라고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들으면서 일단은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좌표 조각 사상이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사상입니다. 매핑. 함수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좌표라고 하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좌표라고 하는 코디네이트고 패치라는 용어로 썼거든요. 패치. 여기 나중에 왜 패치라는 용어를 썼는지 나중에 공면을 정의할 때 이 용어가 왜 패치인지, 패치가 무슨 뜻인지,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생긴 건지 그런 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좌표 조각 사상, 어떤 사상 매핑인데 좌표 조각 사상이라는 게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한다라고만 한번 이해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라는 벡터 함수가 여기 D에서 D는 이제 2차원의 부분 집합인데 오픈셋, 오픈셋 열린 집합이고요. 2차원에서 열린 집합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대응되냐면 3차원 유클리드 공간, 벡터, 3차원 벡터로 대응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차원에서 평면에서 점 하나가 정해지면 3차원 공간에서 벡터 하나로 대응되는 사상이 x라는 벡터 함수입니다. 벡터 함수. 자, 그때 이런 함수가 사상이 정칙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은 1대1이다 라는 조건까지 하나 더 들어가주면 그러면 이런 x를 벡터 함수를 좌표 조각 사상, 좌표 코디네이트 패치라고 또는 코디네이트 패치 매핑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차원이 좀 줄긴 했죠. 그죠? 아까는 뭐 n에서 m까지라고 막 해놓고 막 복잡하게 했는데 이제는 이제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대응되는 벡터 함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네. 여기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요겁니다. 2차원 평면에서 정의역이고, 공역은 3차원 벡터가 공역이 되는 요런 벡터 함수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게 정칙이면서, 항상 1대1이 대응되면 좌표 조각 사상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실제로 x라는 이 벡터 함수가 공면 위에 점들을 나타내고 이 x라는 함수에 의해서 공면의 모양이 결정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x가 1대1 함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2차원 평면 뒤에 있는 두 점, 2차원 평면의 점, 여기 1이네요. 그죠? 2차원 평면에 P1, P2라는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을 때 그때 이 점에 대한 대응되는 3차원 벡터죠. 그죠? 여기는 3차원으로 대응되니까 3차원 벡터가 다른 점으로 대응된다. 이거 그냥 일반적인 함수의 1대1 함수의 개념이잖아요. 점이 다르면 정의역의 두 원소가 다르면 공역의 치역에 있는 원소도 다르다. 이건 1대1의 정의죠. 그죠? 여기까지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의가 되겠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좀 전에 x라는 요 함수, 벡터 함수는 x라는 요 벡터 함수는 공면이거든요. 공면 위를 나타내는 벡터 함수거든요. 근데 이게 다르다는 점이 무슨 말이냐? 기하학적으로 공면은 자기 자신을 가로지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면이 이렇게 쓰면 자기 공면을 자기가 이렇게 뚫고 지나가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뚫고 지나가서 다시 이런 식으로 위로 막 뚫고 지나가고 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 공면을 자르고 지나가거나 뚫고 지나가거나 뭐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대1이라는 이 개념이 공면에서는 기하학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로지르지 않는다라는 요 개념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봤고, 그리고 주어진 곡면 전체를 다루기 어려운 경우 곡면의 일부분에 적절한 조각을 달아준다. 여기 이제 패치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패치. 네, 요거는 조금 있다가 곡면을 실제로 정의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된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여기서는 세 번째 특별히 당구장 표시는, 자, 사실 2차원, 3차원에 대응된 요 벡터 함수는 일종의 곡면이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곡면은 이런 형태고, 정칙 사상이고 1대1 사상이고, 그게 바로 좌표 조각 사상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곡면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이런 벡터 함수가 3차원으로 대응되니까 지역이 3개의 성분 함수가 있을 때 정칙이다 라는 말은 요 F1, F2, F3를 하고 독립변수 2개니까 UV죠. 그죠? UV 이런 식으로 하면 야코비안 매트릭스고, 이 친구의 랭크가 플랭크이다 라는 거는 2개란 얘기거든요. 독립변수가 2개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표현됐다는 얘기는 정칙이다 라는 거죠. 이 X라는 벡터 함수가. 그죠? 요만큼 표현된 거는 X라는 벡터 함수가 정칙이다 라는 얘기고, 이 얘기를 다시 표현을 하면 여기 있는 열 벡터 하나가 여기를 C1 벡터라고 해보죠. C1 벡터가 어떻게 됐냐면, 이거를 그냥 벡터로 써볼게요. 벡터가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 세 번째 성분이잖아요. 그죠? 가로 벡터로 쓰면, 여기는 세로 열 벡터로 썼지만, 그러면 요거는 F1을 이렇게 한 거고, 두 번째 성분은 F2를 요로, 그리고 세 번째 성분은 F3를, 이게 이제 여기 요만큼의 C1 벡터가 될 거거든요. 네. 그리고 C2 벡터는 여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라운드 V의 C2 벡터 F1, F2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C1 벡터를 자세히 보면 원래 X 벡터 함수를 U에 의해서 편미분한 거잖아요. 그죠? 그쵸? 요 벡터 함수를 각 성분을 U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고, 그런 개념으로는 이 X 벡터를, 이거는 V에 의해서 편미분한 편도 함수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플랭크다 또는 리딩원이 2개가 꼭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까 여기 첫 번째 열하고 두 번째 열하고 1차 독립이어야 합니다. 이게 2개의 열 벡터가 1차 독립이 되어야 합니다. 1차 독립. 그러니까 이 벡터가 3차원 벡터 2개가 1차 독립이다라는 얘기는 일직선 위에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이 친구가 2개가 요 벡터와 C1 벡터, C2 벡터가 나란하지 않다 또는 일직선 위에 있지 않다 또는 평행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일직선이 있지 않다, 평행하지 않다라는 말이 동치가 이 친구를 외적을 하면, 이 두 벡터를 외적을 했을 때 일직선 위에 아니면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외적을 하면 0벡터가 안 됩니다. 네. 두 벡터가 평행한 벡터를 외적을 하면 0벡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직선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벡터를 외적을 하면 0벡터가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2차원에서 3차원에 대응되는 벡터 함수가 정칙이다라는 얘기는, 이 함수를 독립변수 x에 대한 편미분한 벡터와 독립변수 v에 대해서 편미분한 두 벡터를 외적했을 때 0벡터가 안 되면 된다라는 게, 이 함수가 벡터 함수 x가 정칙이다와 동치가 되겠습니다. 동치. 그러니까 이걸 왜 하냐면, 앞에서 저희가
정칙이냐라고 이걸 물어봤을 때, x라는 벡터 함수가 정칙이냐 물어봤을 때 행사들의 꼴을 쭉 구해야 되죠. 그죠?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막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거 되게 불편하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주어진 벡터 함수를 우리 4장 1절에서 배운 편도함수를 구해서 외적을 한 다음에 0벡터가 되냐 안 되냐로 이 벡터 함수가 정칙이냐 아니냐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계산하기 훨씬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왠지 선형대수 개념과 막 1차 독립, 종소, 뭐 외적 이런 개념이 다 나와가지고 좀 복잡하긴 한데 우선은 이해가 되시면 좋은데 이해가 안 되면 요걸 가지고 주어진 함수, 벡터 함수 x가 정칙이냐 아니냐, 나중에 곡선이 되냐 안 되냐를 판정을 할 때 요 식으로 판정을 한다라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밑에 또 제가 썼던 게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열벡터, 여기는 u로 편미분한 x벡터, 그러니까 두 번째 열벡터, 이 두 번째 열벡터 C2는 두 번째 독립변수 v로 편미분한 요 벡터, 그 xu와 xv가 1차 독립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플랭크가 된다는 얘기고, 1차 두 벡터가 1차 독립이다라는 거는 평행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식이 만족하게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써져 있네요. 자, 요 개념을 다음에 이제 곧 곡선의 정의가 나올 거고 곡선을 어떻게 다루는지 나올 텐데 조금 빨리 당겨서 써보면 여기 x라는 벡터 함수가 2차원에서 평면에서 2차원 여기 D에서 정의역이고 치역은 3차원이죠. 3차원 공간에서 이런 곡면으로 벡터 함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거든요. 대응이 되거든요. 한 점이면 여기 u0, v0면 x에 의해서 여기 u0, v0 여기를 대응되는 거죠. 여기로 그런 식으로 여기는 뭐 여기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평면이 3차원의 곡면으로 이렇게 대응을 시켜주는 게 지금 이런 형태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대응되는 함수 형태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정칙이어야 되고 1대1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좌표 조각 사상이어야지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로지르지 않는다라니까 막 구부러져가지고, 그러니까 구부러져서 자기를 뚫고 지나가는 그런 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고, 좀 전에 정칙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기하학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지만 다시 한번 이제 음미를 해보면 지금 u 방향에 대해서 벡터 함수를 편미분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u 방향에 대해서 벡터 함수를 편미분했다는 얘기는 이게 x0, u0 있다가 요 오른쪽 방향으로 갈 때 벡터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요점에 있을 때 지금 u 매개곡선 u가 변할 때 요 방향으로 갈 때 편미분 계수가 바로 xu가 될 거고, 이 방향으로 v 방향으로 이 점에서 v 방향으로 변할 때 만약에 x 벡터가 이렇게 바뀌어 나간다, 이 곡선을 따라 바뀌어 나간다 그러면 v 방향의 편미분 계수는 이 점에서 요 곡선이 접선 벡터가 되거든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요 두 개 외적을 한 게 0벡터가 아니라는 얘기는 이 점에서 u 매개곡선 방향의 접선 벡터와 v 매개곡선 방향의 접선 벡터 두 개가 나란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나란하지 않아야지 이 두 벡터 가지고 외적을 하면 이 점에서 u0, v0에 대응은 되는 요 3차원 점, 이렇게 대응된 요 점에서 접평면을 구할 수 있거든요. 접하는 평면. 그래서 접평면이 있는 이런 함수가 실제로 곡면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긴 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곡면이라는 건 2차원에서
3차원 요 곡면으로 대응되는 x라는 사상 함수로 곡면을 정의를 하고요. 네, 그래서 곡면에서 편도함수라는 거는 요 점에서 이쪽 방향으로 그 곡선 하나의 그 독립변수를 고정시켜 놓은 곡선이거든요. 여기가 u 매개변수 곡선이라는 거는 v0를 고정시켜 버리고 u만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면 곡면 위에 u만 바뀔 때는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고, 이 점에서 u를 u0로 고정하고 v만 이렇게 바꾸면 이 x에서 대응되는 상은 이미지는 이 점에서 v만 바뀌면 이 곡선을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방향이 u에 대한 편미분, 요 방향이 v에 대한 편미분,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실제로 요 두 개의 이 두 개의 접선, 실제로 이게 곡선 위에서 미분한 거니까 접선 벡터고, 곡선 위에서 미분하는 건 접선 벡터죠. 그죠? 그런 식으로 두 개의 접선 벡터를 외적해서 이게 0이 아니라는 것은 실제로 이 곡면 위에 접평면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접평면에 해당하는 사실 접평면의 법선 벡터가 이렇게 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곡면이라는 것은 좌표 조각 사상인데 접평면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조건인 겁니다. 자, 좀 어렵지만 차차 이제 곡면을 정의를 이제 거의 해 나갈 텐데, 그 전에 이제 좌표 조각 사상이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연습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예제를 통해서 이게 좌표 조각 사상이다 아니다를 한번 판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대응되는 곡면일 것 같아요. 곡면일 것 같은데, 그 전에 좌표 조각 사상이 되어야지 나중에 곡면으로 정의를 하니까 일단 판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좌표 조각 사상은 정칙이면서 다시 한번 쓰면 정칙이면서 1대1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좌표 조각 사상의 정의였죠. 그래서 일단 정칙인지 봅니다. 정칙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독립변수 u로 x 벡터라는 벡터 함수를 편미분하고 독립변수 v로 편미분한 거를 외적을 구해서 이게 0벡터가 되냐 안 되냐를 체크를 합니다. 이게 정칙 판정법이거든요. x를 u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봅니다. 그러면 1, 2u가 되고, 이제 v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봅니다. 1, 마이너스 1, 2v 이렇게 되죠. 요거 구해보면, 자, 2v 플러스 2u가 될 거고, 그리고 2u 마이너스 2v가 될 거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0벡터가 되냐 안 되냐 이걸 살펴보는 거랑 같은, 좀 더 쉬운 개념은 이거의 놈이 0이냐 아니냐를 살펴보는 게 차라리 쉽거든요. 이거의 놈이 0이냐 아니냐. 놈이 0이면 0벡터죠. 그죠? 놈이 0이 아니면 0벡터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놈의 제곱을 한번 조사를 해봅니다. 이 친구의 놈의 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각 성분의 제곱해서 더하는 게 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 v제곱, 4 u제곱, 완전 제곱이니까 2ab, 그리고 4u 제곱, 4v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4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싹 다 없애면 여기 8로 묶어지고 플러스 4만 남네요. 그죠? 이 친구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원래 이 벡터가 절대로 0벡터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x라는 이 사상은 정칙 사상이다.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요 방식으로 많이 판정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정식이란 거 됐고 1대1이냐 1대1이냐 네. 1대1을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1대1 정의에 따라서 네, 이렇게 해보죠. U1 V1과 U2 V2가 만약에 다르다면 다른 점에서 대응이 되는 이 X의 U1 V1 3차원 점과 X 벡터로 대응된 U2 V2가 달라야 된다. 이게 바로 1대1의 정의잖아요. 그죠? 이거의 대우 명제, 저희는 대우 명제로 판정을 해보면 만약에 3차원에 있는 U1 V1 이라는 점과 U2 V2라는 점이 만약에 같을 때 그러면 U1 V1이라는 평면 위에 있는 점과 U2 V2라는 2차원 평면에 있는 점이 같다. 이게 이제 1대1의 대우 명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는 증명할 때는 보통 이 두 번째 대우 명제로 많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게 맞는지 확인하는 거니까 자, 가정. 네, 가정이 요거 뭐죠?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죠? U1 V1 그러면 X에 U1 V1을 여기 하면 U1 V1 U1 V1 U1 제곱 V1의 제곱이 이 친구죠. 그죠? U2 V2 U2 V2 U2 V2 U2 V2가 바로 U2 V2잖아요. 그죠? 만약에 같다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죠? 각각의 성분이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U1 V1은 U2 V2가 되고 U1 두 번째 성분 V1 빼기는 U2 V2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 이거 연립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 U1은 U2가 돼야 되고 V1은 V2가 되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U1, V1이라는 거는 U2, V2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결론이 증명이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치역에 있는 한 점이 같을 때 원래 정의역에 있는 그 점이 같은 점이냐라고 지금 체크를 한 거거든요. 같은 점이다 라고 됐으니까 따라서 x라는 이 벡터 함수는 1-to-1, 1대1 함수다 됐죠. 네, 1대1 됐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주어진 요 식으로 주어진 벡터 함수는 좌표 조각 사상이 맞다라고 판정을 하는 겁니다. 네, 이제 거의 국면에 다 다가갑니다. 자, 이제 고유 조각 사상을 정의를 해보고 그것으로부터 실제로 이제 진짜 다루어야 되는 공간상의 공면을 정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어떤 모양인지를 한번 따져보죠. 자, 고유 조각 사상이 있는데 고유 조각 사상이라는 건 좀 전에 본 좌표 조각 사상이면서 그러니까 x라는 이 2차원의 부분 집합이니까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대응된 벡터 함수가 정칙이면서 1-to-1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일단 좌표 조각 사상이잖아요. 그죠? 코디네이트 배치 좌표 사상이고 그거의 역함수도 연속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을 하나, 둘, 세 가지 조건 다 만족하는 것이 고유 조각 사상 proper patch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적당한, 굉장히 적합한 패치다라는 뜻인데 이게 굉장히 적합한 패치여야지 공면으로 적합하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proper patch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근데 번역상으로는 고유 조각 사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왜 고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고유 조각 사상을 가지고 실제로 공면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제 보시죠.